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공인회계사 오종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연말정산할 때 이제 의료비 공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 많으시잖아요, 그죠? 자, 맞벌이 부부 많으신데 제가 여러분 어떤 예를 하나 듣냐면 요 말씀이에요. 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남편이 있고요. 남편이 있고 여기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 예. 두 분 다 근로자예요. 일단. 자, 근로자. 자, 여러분 편의상 연봉 각각 5천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죠? 각각 5천. 예. 자, 여러분 이 정도 되시면 우리 흔히 연말정산할 때 여러분 소득 금액, 그죠? 여러분 뭐요? 총급여가 이제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 금액 100만 원 요건을 이제 충족한 걸로 보잖아요, 그죠? 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당연히 연봉이 5천이면 500 넘으니까 우리가 각각 남편과 아내는 각각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금액 요건은 충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죠? 그걸 전제로 지금 말한 거예요. 그죠?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봅시다. 남편 입장에서 연말정산할 때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원 받겠죠. 그렇죠?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 아내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본인 입장에서 배우자 공제는 못 받는 거지. 그죠? 왜요? 배우자 공제 받으려면 배우자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금액 제한은 있잖아요. 그죠?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그죠?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연봉이 연 500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봉이 5천이네. 즉 남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자기 연말정산할 때 아내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자, 여러분 또 이 아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본인 연말정산할 때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원 받겠죠. 그죠? 근데 아내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또 남편이 소득 금액이 높으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내는 배우자 공제는 된다 안 된다? 배우자 공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배우자 공제는 못 받아요. 그냥 본인 것만 받아요. 그죠?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150만. 자녀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자, 여러분 이런데 어떤 경우이냐? 아내가 몸이 아파 수술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수술. 그럴 수 있죠. 자, 수술비가 1,000만 원 나왔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자, 1,000만 원 나왔는데 요 1,000만 원 나간 거 있잖아요. 아내가 지출했다고 할게요. 그죠? 뭐 아내가 카드로 결제를 했건 아니면 아내가 병원비를 여러분 이렇게 납부한 게 이제 확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본인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거죠. 맞죠? 당연히 뭐가 돼요? 당연히 의료비 공제된다는 겁니다. 그죠? 누가? 아내가. 그죠? 아내가 자기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공제 한도, 그죠? 한도 여러분 충족했다고 하면 의료비 공제된다.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그죠?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내가 아내 명의로 낸 수술비 있잖아요. 요 아내 명의로 낸 수술비 영수증을 가지고 아내가 자기가 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자기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게 아니고 요걸 가지고 누가? 남편이 자기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공제 넣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이거 넣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유언비어 알겠죠? 그죠? 너무나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맞벌이 부부라면 이렇게 해도 된다더라.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안 돼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 그죠?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근거. 어떻게 되죠? 서면, 요건 좀 적어 드릴게요. 그죠? 또 안 적어 드리면 또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저 말 안 믿어요. 그죠? 서면 인터넷 방문
상담 1팀-57 2006년 1월 17일자 나온 유권 해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것, 즉 본인이 지출한 것에 대해서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본인이 지출한 거.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경우라면 본인이 지출했어요? 본인이 지출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것도 아내가 지출했다고 하면 더 헷갈려. 그냥 본인이 낸 거 아니잖아요. 지금 가정 그죠? 아내가 자기 의료비 냈잖아요. 남편이 자기 계좌에서 아내 수술비 내준 게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 남편은 의료비 공제 된다 안 된다? 아내 수술비 자기가 낸 거 아니니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권에서.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 편법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뭘 생각한다? 아, 회계사님 이거 과세관청에서 남편이 냈는지 아내가 냈는지 이거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만일에 공제받는다고 하면 어떤 리스크는 안고 하는 거예요? 법에는 맞지 않는 거 그냥 공제 넣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근거까지 말씀드렸죠. 그죠? 그죠? 네, 우리 여러분 국세청 유권 해석은 이거 인정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만일에 이때 잘 보세요. 이제는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요 아내 수술비를 어떻게 했다? 아내 수술비를 아내가 낸 게 아니고 누가? 남편이 내줬다 이거예요. 요 1,000만 원을. 알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여러분 우리 의료비 공제는 환자가 기본공제 대상 가족 범위에 들어오면 환자의 나이나 소득 수준은 안 따지잖아요. 그죠? 아내는 나의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범위에는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나이나 소득 안 따지니까. 이때는 남편이 아내 수술비 내준 게 입증이 되면 이때 남편이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의료비 공제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공제 받는다고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 또 잘못 적용했을 때 나중에 추징의 리스크도 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적용 과정에 있어서 리스크를 부담할 거냐 아니냐 하는 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건데 우리 유권 해석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 안 될 수도 있다. 그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